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6장 해외 전시회 참가 사전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잠재 고객의 유치 활동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전시회를 참가할 현장 운영팀의 구성과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가 부스의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게 하는 팁, 노하우를 10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해외 전시회는 선별된 잠재 고객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따라서 전시회 기간 중에 실제로 가능성 있는 잠재 고객을 유치하여 전시회 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인 사전 활동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잠재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그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하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우선 전시회의 참가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회 기간 중에 많은 바이어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전시회의 참가 성과는 높아질 것입니다. 전시회 주최 기간에서도 각각의 참가 업체가 원하는 바이어를 일일이 유치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 자체를 방문하는 참관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참가 업체가 원하는 참관객에 대한 유치는 각자의 몫임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크고 유명한 전시일수록 참가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가 막연하게 쇼핑을 하듯이 여유있게 모든 부스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전시회 기간 중에 관심 있는 부스만 방문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매우 벅차며, 바이어 역시 참가 업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국내 전시회와 규모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시관이 한 두 관, 세 관 정도가 국제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되지만, 해외에서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중동, 두바이나 이런 전시장을 가면 도시 전체가 전시장인 경우도 있고, 최소한 10개 이상 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다 돌아다녀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그 해외 전시회를 참가해 봤을 때 다른 참가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참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관을 가볼 때 하루에 적어도 2만 보 이상 걷는 날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전시회 기간 중에 사전에 초청받은 업체 부스나 관심 있는 업체 부스를 미리 선택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참가 업체도 사전 참관객의 유치 활동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선 기업의 특성에 맞게 참가하는 전시의 참관객을 분류하고 유치 대상 참관객 바이어, 즉 타겟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참관객 분류의 한 예시로서 품목과 산업 특성에 따라 자사에 맞는 분류를 만들고, 전시의 참가 목표에 따른 표적 집단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전 마케팅 활동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참관객을 분류하는 예시로는 기존 거래 바이어, 신규 바이어, 다음에 언론사,
VIP 인사, 학생, 산업 관련 전문가, 다음에 일반 참관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 대상 바이어 명단 만들기는 바이어 유치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 대상 바이어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거래 바이어는 물론이고 참가 업체가 표적으로 하는 집단의 정보를 모두 확보하여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거래 바이어의 경우에 명단을 정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신규 바이어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코트라와 같은 산업협회나 단체, 또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또 현지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공하는 바이어 명단을 준비해서 사전에 접촉을 하면 자사의 부스에 구매력이 큰 바이어가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적극적인 상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 대상 바이어 명단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시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서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살펴보면 사업 파트너 연결 서비스가 있고 잠재 바이어 조사가 있고 맞춤형 시장 조사가 있고 바이어 연락처 확인과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전시회 사전 활동으로는 잠재 바이어 조사가 되겠습니다. 수출 희망 품목의 잠재 바이어 정보를 5개사를 조사해 주는데 그 지역에 전시회 참관을 할 수 있는지를 사후에 연락을 해서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시회 개최 전에 바이어 유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초청장 발송이 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바이어 유치 방법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고 전시에 방문을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며 시간이 되면 우리 부스에 방문을 요청하고 거래 희망 시간 등을 내용으로 해서 전시회 개최 2-3개월 전에 초청장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는 참가 전에 방문할 부스 목록을 미리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념품과 경품 행사 안내와 같은 이벤트 내용 등을 동봉할 경우 좀 더 큰 효과를 참가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 등을 특별 기프트, 기념품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책에다 꽂는 북클립, 우리나라 문양이 잘 새겨져 있는 것들을 대략 가격대는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대의 선물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면 바이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통한 접촉입니다. 우선 초청장을 발송한 후에 유선으로 초청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유치 대상 바이어의 관심도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대한 1대1 상담 시간까지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시에 유치 대상 바이어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간접적으로 사전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은 있지만 기업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회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SNS, 그다음에 전시의 디렉토리 광고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전시회 참가업체의 예산과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세미나나 시상식 등의 참가입니다. 각 분야의 유명한 회사, 전문가,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거나 전시 주최자가 참가업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상식이 있다면 응모를 해서 수상을 한다면 보다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후원 및 협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후원 문화가,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지만 전시회나 관련된 부대 행사에서 세미나나 바이어 초청 오찬 만찬 혹은 기자 간담회, 수상식 등에서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시회 주최기관이 후원 및 협찬업체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서 해당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전시에 참가 전에 바이어 유치의 대표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하였고, 바이어에 대한 유치 방법은 참가업체 각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의 구성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전시회 개최 중에 방문하는 수많은 참관객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전시에 참가하는 각종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임직원들이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들에게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공하느냐가 바로 참가 성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을 신중하게 구성하고 동기부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은 불과 몇 초 만에 부스 임직원들의 행동과 이미지로 참가업체의 모든 것을 판단함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장 운영 팀원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가업체의 전시의 참가 목적과 규모, 전시품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내부 직원들과 전시 부스 운영에서 필요한 통역, 안내 도우미, 또 아르바이트 학생, 대행사, 협력업체 직원 등의 외부 임시 인력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업체 규모에 따라서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의 인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자 및 임원급, 그 다음에 전시장 총괄 책임자인 운영팀장, 그 다음에 전시품을 담당 시연,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견적과 납품 계약을 할 수 있는 영업 판매 담당자, 통역 인력, 그 다음에 홍보물 배포 인력, 참관객들에 대한 안내 인력, 기타 다가 및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한 명씩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현장 운영 팀원을 구성하면 우선 현장 운영 팀원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교육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시회만큼 개방적인 태도의
수많은 잠재 고객을 짧은 시간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참가하는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가능한 많은 잠재 고객을 만나고 정보를 입수해야만 합니다. 즉,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것과 전시장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필히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들 전원이 참가의 세부 목표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각자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전시회 참가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전달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 전원이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역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과 대행사 직원 등의 임시 인력들도 참관객 입장에서 참가업체의 직원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의 이유로 임시 인력을 전시회 개막 당일날 나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때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전시에 대한 참가 목표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전 교육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임시 인력도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의 중요한 팀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전시 운영팀원의 교육과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운영 현장 운영 팀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과 논의될 내용입니다. 우선 전시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 전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판매 조건, 다음에 경쟁사 및 경쟁 제품, 다음에 참관객의 세부 정보 분석 자료, 중요 기존 및 잠재 고객과 업계 주요 인사, 목표 잠재 고객, 전시회 정보, 전시회 개최 지역 및 전시장 정보, 다음에 현장 참여 운영 인원들에 대한 소개 및 업무 분장 내용, 세부 계획에 따른 부스 위치와 장치, 홍보물, 인력 등의 배치, 전시회 참가 목표 및 팀원별 세부 목표와 역할, 전시회 시연, 상담, 판매 과정 및 방법, 참관객의 검증, 분류 응대, 상담일지 작성, 잠재 고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문제 발생 시의 대처 방법 및 보고 체계, 일정 확인과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스에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게 하는 팁,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합하게 부스를 디자인하여 잠재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스는 참가업체의 현지 지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판매, 마케팅, 기업 이미지 등의 전시에 참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한 후 그에 맞는 부스 디자인 컨셉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결정한 컨셉에 맞게 간판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전시할 소품 등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부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참가 업체들은 부스의 크기를 보면서 참관객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과하게 투입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업체의 담당자들도 종종 전시회 참가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스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참가 목적에 부합되는 부스의 면적을 결정하기란 쉽진 않지만 부스 크기가 참가 성과에 꼭 비례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사전에 부스 내의 디스플레이를 예행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부스를 설치하고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전시장 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부스 내에 공간에 대한 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부스 장치 및 설치 관련 담당자에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부스 장치업체나 부스 내에 설치할 홍보물 디자인 제작업체 등 담당자들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시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과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감을 해야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준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의력을 발휘하라입니다. 조명, 음향, 스크린, 영상, 포스터, 사인물 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관객의 동선 및 시선을 고려하여 어떤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인식되지 않는 사인물은 과감하게 지양,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시 마케팅을 3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바이어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 3초 안에 부스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눈에 띄는 사인물을 제시해야만 바이어들이 부스 안으로 들어올 마음을 잡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라. 전시에 참가할 때마다 새로운 물품을 주문하여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부스를 좀 더 멋지게 꾸밀 방법 또는 비용을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참관객의 주문을 끄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 더 큰 관심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념품, 기프트는 기억에 남는 제품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외로 참가 업체들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며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념품들은 전시장 바닥에 나뒹굴거나 참관객의 책상 서랍 안에서 영원히 잠자게 될 것입니다.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면 전시의 참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회사와 제품과 관련 있고 기억에 잘 남는 제품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포스트잇입니다. 회사의 이름과 URL, 홈페이지 주소가 찍혀져 있는 포스트잇은 바이어들이 메모를 할 수 있는 수첩보다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와 볼펜을 같이 준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전시의 주최 기관의 담당자와 자주 교류해야 한다. 전시의 주최기관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류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부스 위치에 따라서 참관객의 유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시의 주최기관의 담당자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고 각종 비용 할인 정보 등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상담에 적합한 내부 직원을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전시의 참가 현장 운영 팀원의 활동에 따라서 참관객의 유치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 직원 중에 유독 고객을 잘 응대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 능숙한 직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내부 직원을 선택할 때 참관객은 우리 회사 부스로 유도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전시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목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부스에 적극적인 상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시회에 우리 회사가 참가하는 것을 참관객이 모른다면 참관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참관객들이 우리 회사가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회 주최기관의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전시회와 우리 회사명을 참관객이 연결하여 기억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6장 전시회 참가 사전 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